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임종서이가 최근에 두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통일하고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우파 진영이냐 좌파 진영이냐 진영을 초월해서 김정은한테 통일을 당하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북한 땅을 먹으면서 흡수 통일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제가 통일이에요. 그런데 한평생 통일하자고 했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임종석이에요. 근데 그런 임종석이가 왜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의 뭐 나라라고 하면 나라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저거는 괴뢰 집단이거든. 일단은 국가로 가자, 두 국가로 통일하지 말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임종석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야, 우리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이전에 상황 설명이 있어야 임종석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래서 제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사전에 있는 게 북한의 붕괴입니다. 북한은요, 외부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내부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끝나고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쿠데타 한번 일어난 다음에 사라지는. 그런데 외부에서 일어나서 북한이 사라지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외부적으로 미국이 그냥 저걸 칠 수 있으면은 내일 당장 칠 수 있지. 10년 전에도 칠 수 있죠. 근데 왜 안 치냐?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코앞에다가 미국의 함대를 갖다 박아놔야 돼. 그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네. 그래서 미국 항모가 여기 왔다. 요거죠. 미국이라는 국가는요, 많아봤자 500년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우리 조선 있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죠. 500년. 그리고 고려가 500년이죠.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5000년이에요. 5000년 따지고 보면. 자, 제가 말하고 싶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북한은 외부적으로 어떤 국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저 정권이 무너지거나 어떤 국가의 형태가 변화가 그러지 못해요. 그럼 뭐가 있냐? 내부적 분열이 있다고. 내부적 분열로 북한이라는 체제가 붕괴되고 지배하고 있는 계급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임종석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임종석이 야, 이거 까딱하다가는 대한민국의 흡수통이 되겠다. 북한 자체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겠다. 대한민국에는 MZ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저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는 거야. 장마당 세대 1990년대 생들한테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딱 이 분위기로 가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즉 북한이 붕괴되는 가능성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능성이 없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최신 청년들이 마인드가 다르단 말이야. 우리 몇 개월 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모든 외교관들 북한을 싹 다 불러 모았죠. 유학생들 싹 다 불러 모았죠. 그쵸? 왜 탈북하거나 아니면은 제3국으로 그냥 가버리잖아.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너질 이런 경우가 지금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가장 관계자가 많은 사람, 정확하게 분석하고 와다 피부에 왔는 사람이 누구냐? 임종석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임종석 누대는 북한이 조만간에 붕괴한다고 봐. 뭐로? 내부적인 요인 가지고. 근데 이 내부적인 요인을 김정은이가 막을 수 있냐? 못 막아. 그러니까 붕괴해. 그러면은 한반도 내에서
두 국가가 있는 거야. 한국과 이 두 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두 국가로 해서 북한에다가 숨통 튀어주자, 이거 하고 있는 게 임종석이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북한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북한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는 화폐 경제가 원래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 체제 아닙니까? 그쵸? 저 공산주의도요,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집단이란 말이야. 돈이 있어야 들어가. 돈이 있어야 뭐 사오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돈에 대해서 회피할 계획을 하다가 말다가 또 누구 처형하고, 그러다 이번에는 저쪽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 죽고, 그런 일이 빈번하죠. 지금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때, 북한 자체 내에서 가만히만 냅두면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고, 다급해진 임종석이가 두 국가로는 얘기한 거야. 그냥 간단히 설명해라. 통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있는데, 이 통일을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다음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보수가 통일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저 종북주의자들 저렇게 득실득실하고 있는 저쪽에 있는 정당에서 저렇게 하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총살령 시키고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 무슨 뭐 K 드라마 봤다고 뭐 그러면서, 나도 안 봐. 재미없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신세계일 거 아니야. 신세계. 북한에 대한 체제에 가고 싶겠냐? 네 같으면은 꽉 막혀 있는데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데 답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대선이 진짜 중요하거든. 북한이 무너졌을 때의 그 정권을 어떻게 수습을 해줄 것인가. 대한민국 국군이 북진에서 올라가서 저 중국군 남하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무너지기 때문에 임종석이가 그거 알고 다급해진 거야. 그래서 두 국간으로는 얘기했는데, 이재명은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하면서 뭐 했습니까? 당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북한 무너지고요. 우리 눈앞에 통일이 코앞에, 진짜 코앞에 있어. 그거를 체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통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왜 의료 진영에서 의사들 많이 뽑는 줄 아세요? 1년에 의사를 몇 명 배출합니까?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인데 1년에 의사 자격증 발급해 주는 숫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런데 이번에 의대 증원은 2,000명씩 총 5년 동안 한다잖아. 이번 연도에는 2,000명, 다음 연도에도 2,000명, 그 다음 연도에도 2,000명 해서 10,000명에서 총 1년에 10,000명 정도 배출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인 플랜은 그렇죠.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 3,000명 배출하는데 하나를 또 추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변호사 1년에 몇 명 나와요? 1,000명 나오죠. 로스쿨 해가지고 1,000명 나오지 않습니까? 1,000명이죠. 근데 의사는 2,000명씩 나와요. 더불어서. 무슨 뜻이냐? 전국에요. 전국에 서울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한 해 입학생이 한 3,000명 되니까 서울대 하나씩 만들고 있다고 보면 1년마다. 그러니까 의사가 넘쳐나는 세상이 오는 거야. 지금 의사로도 충분히 대한민국 의료 체계 잘 갖고 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의사들을 막 마구잡이 늘리는 거야.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럴 것 같아? 저는 전쟁이 있다고 봐요. 전쟁할 때 국군이 총알 맞으면 그거 빼줄 사람 군의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대에서 복무 한 15년 동안 할 수 있는, 대신에 의사로서 그런 직책 같은 것들, 군의관들 아이의 직접 양성하는 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통일이 된다고 봐.
그리고 통일 전쟁은 북한과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이 또 대만과의 침략 전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는 두 국가론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북한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외부적인 거 말고 내부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 흡수 통일 당한단 말이야. 그때 대통령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으로 봐요.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죠. 한동훈은 안 되죠 지금. 반토막이죠. 야 내가 나가도 108석 이상은 나오겠다. 지금 통일 대통령 다음 대통령 무조건 통일 대통령이야. 이재명이 통일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임종석에 대해서는 아 저거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당론으로 전 당론 아니다. 두 국가로는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삶에 있어서 대한민국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재명이가 북한에다가 할 것 같아. 북한에 김정은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문재인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재인의 체제 내에서 통일을 연방제 통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차피 당권은 가, 대권도 민주당이 가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재명이 문재인의 뜻에 따라서 할 경우에 북한 주도식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임종석 봐봐. 북한이 지금 무너질 게 뻔히 보이니까 이제 내면적으로 내부에서 보이거든.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장마당 세대의 신세대의 사람들이 북한에도 김정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주도하에 북한이 다 무너집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한에 쿠데타 일어나냐? 쿠데타 일어나고 진압이 되냐? 진압이 안 되면은 중국의 도움을 받겠죠. 결국에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중국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얘기야. 그 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남북 두 국가론 얘기하는 이유가 북한의 분열 혹은 붕괴가 조만간에 이루어진다. 그것도 급속하게 바뀐다. 여기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해야 되냐?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을 때 보수 우파 진영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잘 봐. 이상하잖아. 잘 봐. 보수 유튜브 중에서 사람 좀 모으거나 그런 사람 다 잡혀가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통일하기 전에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개헌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대한민국 땅을 한반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속해져 있는 부속 도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바뀔 거 아니야? 한반도 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종북 주사파들이 그걸 참 주장하는 이유가 국가를 이룰 때 영토가 중요하죠. 그쵸? 그런데 대한민국만 영토가 있어.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육지인데 육지로 못 올라가는 사실상 섬이죠. 근데 영토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으면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냐 했을 때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개헌하자는 거야. 이해가 돼요? 개헌파들이 있잖아. 그 개헌파들이 영토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한반도가 대한민국 땅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영토의 개념을 좁게 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 그러면 실효적 지배를 못 하고 있는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 아니냐라고 했을 때 헌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개헌하자는 거야. 개헌은 우리의 힘으로 했을 때에는요. 통일한 다음에 개헌하면 몰라. 통일하기 전에 개헌한다는 거는 그거는요. 연방제 개헌으로 간다는 거죠. 한국과 이체제로 간다는 얘기지. 그 연방제 개헌이잖아. 북한 살려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 북한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저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 정광훈도 통일 얘기하잖아. 근데 이번에 정광훈 다 검찰로 송치되고 조만간에 감옥 가겠죠. 그러니까 개헌하기 전에, 통일하기 전에는 개헌을 해야죠. 개헌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 싹 다 없애버립니다. 얘기했잖아요. 자유통일당. 야외에서 사람도 모으고 유튜브 방송하니까 유튜브 방송 사람 모으잖아. 그 터트리는 거야 채널을. 정광훈 채널 5개 날라갔고 외부적으로 기도를 명분 삼아가지고 사람도 모으잖아. 개헌 반대하면서 윤석열 만세하지만 개헌 반대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눈에 까시니까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일단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고 저 윤석열 주도하에 개헌하는 거 막아야 되냐 했을 때 보수 우파 진영에서 막아야 됩니다. 누가 애국하는지를 보세요. 오로지 윤석열 만세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 같으면은 연방제 개헌을 추진했던 문재인부터 감옥에 쳐넣는 게 맞다고 봐. 그런데 전 이전부터 지금까지 3년 윤석열 대통령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문재인 감옥 가는 일 없다고 주구장창 말하고 다녔어요. 감옥 가는 일 없어요. 뭐 이번에 뭐 문재인 사위가 뭐 그거 전부 다 싹 다 눈 가리고 아웅이야. 여러분들 개헌할 때 개헌 찬성하실 거예요? 개헌 반대하실 거예요? 반대해야죠. 근데 반대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보수 우파 진영에서 탄생했다 그러지만은 보수 우파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르신들이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없애버리거나 집회를 아예 삭제시키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보수 탄압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속지 말라고. 내가 윤석열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 날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변희재는 문재인이 감옥 간다고? 뭘 변희재가 문재인이 감옥 간다 그렇게 얘기해. 그거 옛날에 변희재가 감옥에 나온다, 감옥 들어가기 전부터 뭐 했냐면은 내각제 세력이 문재인 잡아 쳐놓는데 그래서 알아서 내려온대. 대통령 임기도 못하고. 근데 문재인 5년 다 채웠죠. 그거 다 기억해. 뭐 내각제 얘기하면서 이명박 얘기하면서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변희재가 야 문재인 이제 감옥 가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그 말 뜻은 뭔지 아세요? 아 나 이제 감옥 갑니다. 그 말이거든. 문재인보다 변희재가 더 빨리 갈 거야. 근데 문재인은 감옥 가는 일이 없어요. 변희재 지가 가지. 그럼 왜 저렇게 갑자기 변희재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신변에 대해서 얘기를 왜 하냐? 감옥 갈 때 원래 변희재는 자범이에요. 근데 감옥에서는 변희재를 정치범으로 알고 있는 거야. 정치범. 정치범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수감 생활이 편하거든. 왜? 정치범은 다른 수감자한테 정치적 사상을 퍼뜨리기 때문에 정치범은 정치범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줘요. 혼자 있게 해주거나 편안하게 해준다고. 근데 변희재는 자법인데 저런 변희재의 범죄 행위는 청송교도소가 어울리거든.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그 대우를 받아본 거야. 그러니 맨날 윤석열 어떻다, 한동훈 어떻다, 문재인이 어떻다, 이재명 어떻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정치범으로 들어가서 좀 편하게 깜빵 생활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고. 일단 임종석이가 갑자기 두 국가론을 얘기한 이유는요. 북한의 내부적인 분열을 직감한 거고 조만간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개헌에 들어갈 거고 그 개헌에 들어갈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베팅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